한 가지 인사이트라도 얻어 가신다고 한다면 이 그림을 좀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전력산업에 대해서 좀 이해가 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좀 나름대로 그려봤습니다. 그러나 전력산업은 이제 거버넌스, 시장제도, 인프라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거버넌스는 이 전력산업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 약간 심판이나 혹은 이제 규칙의 제정 그리고 심판 이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되고, 시장제도는 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돈이 어떻게 갔다가 왔다가 하는가, 돈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인프라는 실제로 전기가 어떻게 왔다 갔다 하는가, 이 세 가지로 보시면 되고, 각각에 대해서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거버넌스는 우리나라 전력산업을 총괄해서 규제하는 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어떤 규정을 만든다든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결정 권한, 예를 들어서 전기요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전기요금을 올릴 것인가 말 것인가 했을 때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기관은 정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거버넌스의 또 한 축은 이제 전력거래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전력거래소는 이제 전력시장 운영 규칙을 통해서 전력시장 도매시장에서 어떻게 이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서 이제 거래를 할 것인가라는 규칙을 만들고, 또 이제 전력거래소 안에 시장감시위원회라고 있어서 이제 전력시장 안에서의 불공정 행위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시장제도를 보시면, 이제 시장제도는 이제 공급, 그다음 이제 소비, 공급에서 소비로 가는데, 이제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은 아니고 이제 소매 부분이 있습니다. 공급에서 이제 그 사업자들은, 이제 플레이어들은 발전공기업, 민간발전사,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발전공기업은 아시다시피 한수원과 이제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동서발전 이렇게 해서 발전 5개사 플러스 한수원 이렇게 젠코들이 있고요. 민간발전사들은 큰 기업이라고 한다면 SK ENS라든지 또 포스코라든지 좀 GS라든지 이런 대규모의 민간발전사들이 있고, 또 태양광 풍력 사업을 하는 이제 그 재생 사업자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슬라이드에 나오긴 하겠지만 지금 사업자들이 5,000 회사가 넘습니다. 왜냐하면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수천 개가 있어서 2010년대 이후로 이제 급격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매시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해하신다면, 시장이라는 게 이제 물건을 사고 파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전력시장에서 물건은 전기입니다. 전기를 팔 때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그냥 상품 하나만 파는데, 전기를 사고 파는 도매시장에서는 이제 세 가지로 이해하시면 돼요. 전기를 팔 때 내가 어떻게 수익을 얻을 수 있는가, 세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에너지입니다. 전력량입니다. 전기에 대해서 이제 돈을 받는 것. 내가 발전 사업자가 한자한테 전기를 파는 것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얻는 게 에너지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 시장, 용량 시장, 보조 서비스 시장이 있는데, 용량 시장은 내가 그 특정한 시간에 이제 발전할 수 있다. 그 발전은 꼭 한 게 아니고 발전할 수 있다. 그 능력에 대해서, 용량에 대해서 수익을 가져가는 게 용량 시장입니다. 그리고 보조 서비스 시장은 이제 가장 큰 거는 예비력 시장인데요. 이제 전력은 공급과 수요가 완전 일치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이제 실시간으로 하다 보면은 갑자기 수요가 더 많아져서 공급력이 모자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를 위해서 좀 남겨놓습니다. 예를 들어 석탄 발전기가 뭐 한 500메가짜리가 이제 풀로 돌아갈 수 있는, 1시간에 낼 수 있는 출력이 500메가인데 500메가 다 하지 않고 한 95% 수준에서만 이제 발전을 하고 있다가 이제 거래소에서 전력이 모자라니까 더 공급해줘 라고 했을 때, 그 남겨놓는 예비력이, 그게 예비력이고, 그거에 대해서도 이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보시면 이제 에너지 시장, 용량 시장, 보조 서비스 시장이 도매 시장에서 발전 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는 이제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각에 대해서 지금 전력 시장에서 개편이 이제 추진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나올 텐데, 재생에너지가 확대되면서 전력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직 그 변동성 재생에너지는 뭐 2022년 기준 6%밖에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전력 개통의 문제라든지 전력 시장 제조 차원에서 많은 이제 그 변화에 동인이 되면서 이제 시장과 또 이제 나중에 인프라에서도 이제 변화의 요인, 이제 계획의 요인들을 제공하고 있고, 그래서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하루 전 시장에서 실시간 시장으로 이제 하루 전 플러스 실시간 시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제주도에서 이제 제주도 이미 시행이 되고 있고 육지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용량 시장은 아까 이제 그 발전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해서 이제 용량 요금을 지급한다고, 용량에 대해서 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용량에 대해서 보상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용량 요금이라고 해서 킬로와트 아워당 한 13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수준으로 각 발전기에다가 지급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좀 비효율적이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최근에 이제 LNG 열병화 시장에 대해서 이제 입찰 형식으로 이제 이번에 기존에는 딱 정해진 요금만 받았었는데 새롭게 들어오는 LNG 발전기에 대해서는 이제 입찰가를 좀 받아서 이제 가장 낮은 밖에 낙찰된 사업자들에게 해당되는 용량 가격을 주는 방식으로 개편이 되고 있고요. 보조 서비스 시장은 지금까지는 약간 정해진 돈을 발전사에 나눠 갖는 형태였는데, 이것도 지금 시장을 개설해서 어떤 적정한 가치를 보상해주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고 굉장히 전력 시장에서 요즘 굉장히 많은 시장들이 도입이 되고 있고, 이제 뭐 저탄소 중앙계약 시장이라든지 청정수도 시장이라든지 재생에너지 경매제도라든지 수많은 변화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다 여기서 말씀드릴 수는 없고 또 깊게 들어갈 수도 없어서 그냥 개괄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도매 시장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소매는 이제 시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전이 독점을 하고 있어서 시장이 없습니다. 그냥 저기 도매 시장에서 결정된 그 가격에 따라서 그 가격대로 이제 한전이 모든 전기를 사옵니다. 사와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배전을 통해서 전기 공급하고 전기요금 형태로 이제 돈을 이제 수거해가는 방식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변화라고 한다면 기존의 한전 독점 모든 이제 전기를, 예외는 있는데 예외는 작기 때문에 대부분의 전기를 한전이 다 받아서 사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보시는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농사용 저런 소비자들한테 다 이제 배전을 통해서 전기를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2022년부터 직접 PPA 제도라는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이거는 이제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 일정한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자는 공급 사업자를 통해서 이제 뭐 삼성전자라든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이런 회사들한테 직접 그 전기를 팔 수 있게 해주는, 그러니까 일부 기존에 무조건 전기는 한전이 다 사와서 소비자는 공급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 재생에너지 일정 규모 이상의 재생에너지 사업자는 그거를 그 한전이 아니라 공급 사업자를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팔 수 있는 약간의 이제 시장이 개방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대부분 한전에서 받아서 이제 소비자들한테 이제 뿌리는데, 그 배전을 통해서 이제 공급을 하는데요. 전기요금은 산업용, 일반용, 주택용, 농사용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 전기요금이랑 관련이 되는 게 여기 거버넌스입니다. 사실 한전에서 지금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서 사온 가격에다가 손배전 요금 얹고 자기네 자체 이윤 얹어서 그 가격으로 파는 게 원칙인데, 정부에서 그렇게 하면 이제 소비자 물가가 너무 상승한다라는 이유로 전기요금을 억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한전이 굉장히 적자를 많이 보고,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이라든지 또 한전에서 지금 손배전만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런 여력이 없다는 문제라든지, 하루에 이자만 130억이 나온답니다. 한전에는 1년에 이자만 한 4, 5조 나온다는데요. 그런 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지금 그리고 이 전기요금은 사실 산업용이 제일 싸야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여기 배전의 그 전압에 따라서 산업용은 높은 전압으로 이제 전기를 받기 때문에 원가가 낮습니다. 원가가 낮기 때문에 전기요금은 좀 낮게 책정이 돼야 되는데, 지금 주택용이 한 150원, 그리고 일반용이 한 160원, 그다음 산업용이 한 180원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산업이 더 낮아야 되는데 좀 왜곡된 거죠. 농사용은 75원입니다. 농사용은 발이 굉장히 많은데 왜곡이 되어 있어서 이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게 거버넌스 문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버넌스 여기서 제대로 이제 전기요금을 책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제대로 안 되니까 한전만 이제 힘들어하고 있고, 등 뭐 그런 문제가 있고요. 소비에서 이제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소비자들은 전기요금을 내고 이제 한전에 전기요금을 내고 전기를 쓰고 있고, 소비자 차원에서는 수요화를 통해서 이제 이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전력 수요가 너무 높아졌을 때 이제 어떤 기업체나 공장 이런 데서 전력 수요를 감축하면 그래서 보상을 해주는 그 제도가 있어서 수요관리 제도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인프라 제도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서 인사이트를 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도매 시장이랑 송전 이쪽이 매칭된다는 거, 그 배전이랑 소매가 매칭된다는 거, 요거를 좀,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좀 좋은 그림 있으면 좀 가져다가 이제 쓰고 싶었는데 제가 표현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다 하는 게 없더라고요. 좀 약간 제가 좀 직접 해가지고 좀 약간 그림이 예쁘진 않은데, 어쨌든 이 도매 시장이랑 송전 좀 이제 매칭이 되는 개념이고,
배전이랑 소매가 매칭된다는 개념이라는 걸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프라 쪽에서 보면은 발전에서는 전원들이 이제 원자력, 석탄, 에너지 재생 이런 발전원들이 있고요. 여기서 이제 발전을 하면 송전망을 통해서 이제 변전, 배전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송전망은 우리나라는 AC 계통, 교류 계통으로 다 이루어져 있고요. 전압이 765, 345, 155, 154kV, 154kV 이상은 송전망으로 구분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이제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아지니까 계통에서 소화가 안 돼서 ESS 보고 확대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정부에서 관련 정책을 발표한 바가 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HVDC라고 해서 고전압 직류가 지금 추진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동해안의 원자력과 석탄 발전소에서 이제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이제 여기 풍전망이 부족해서 석탄 발전소들이 이제 생산을 못 하고 있는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서해안에 많은 재생에너지들이 있는데 저기 호남 쪽에 재생에너지 있는데 이것들이 수도권으로 가야 되는데 못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해안 고속도로, 서해안 고속도로라고 해서 HVDC를 통해서 이런 전력을 운송하고자 하는 정부 계획이 있습니다. 배전망은 이제 22.9kV로 이렇게 다운이 돼서 들어온 다음에 소비자한테 들어올 땐 250, 220V, 그리고 산업용에서 쓸 때는, 기업체에서 쓸 때는 380V로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전에서 MVDC랑 LVDC라고 해서 좀 저전압에 대해서 직류를 쓰고자 하는 이제 이니셔티브가 있어서 넣어봤습니다. 어쨌든 큰 그림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거를 이제 머릿속에 두고 계시면 하나의 인사이트를 내지 않을까 해서 적어봤습니다.